가족끼리 50만 원만 송금을 해도 증여세를 낸다. 최근 SNS에 이런 소문이 퍼졌거든요. 국세청이 해명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국세청, 어제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의 소액 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는 국세청의 AI 세무조사 도입 뒤에 불거졌는데요.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탈루 등을 파악하겠다고 알리자 과도한 추측성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진 겁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된 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각종 재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해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조언이 떠들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세수 증액을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지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선 결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에 따라 은행 한 곳당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진 뒤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1,000만 원을 넘겨 금융당국 보고가 된 이후에도 무조건 국세청에 현금 거래 사실이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당국 역시 탈세 정황이 포착돼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 기관에 해당 거래를 통보하는데요.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탈세 의심 거래입니다. 만일 거래 기간과 입출금 패턴 등을 분석해 금융회사가 탈세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국세청의 의심 거래로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런 괴소문이 떠돌게 된 이유를 정확히 따지긴 어렵지만 국세기본법 징수 규정이 개정된 지난 상반기 이후 급속도로 퍼져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개정법에 따르면 어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추징세액의 10%,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막대한 세무조사가 시행될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작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일회성 현금 출금으로 그걸로 인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추후에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할 때 출금한 현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출금을 하실 분들은 용처에 대한 메모를 해두거나 증빙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금융당국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부과한 세금 총액은 10조 9,69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